단독주택 임대관리업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빈방이 생기면 빨리 또 임차인을 모집을 해야겠죠. 공실관리. 두 번째는 시설관리가 있겠죠. 그죠? 노후라든지 아니면 훼손되는 부분들 그런 거 이제 원상태로 빨리 원복을 해가지고 또 새를 놔야 되니까 시설관리가 있을 테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수군관리. 이게 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임대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본인이 직접 내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딱 이 세 가지예요. 공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광고할 능력이 사실상 전문 업체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발품 팔아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임차인 모집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두 번째, 시설관리. 시설관리도 간단한 뭐 등이라든지 이런 거 교환하는 건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조금만 더 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한 발 조금만 나가면 거기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부릅니까? 전문가들 부르죠. 전문가들 부르면 어떻게 뭐가 발생이 돼요?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죠?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인건비라는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수익률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세 번째는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수군 관리예요. 정당하게 내가 임대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물론 잘 내시는 분들이 상당하지만 안 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서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주택 임대 관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그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을 대신해서 제가 위임 대리 맡아서 위탁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건물들을 저희가 사업 모델로 잡으셔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지금 중개업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물건들 주로 중개하시죠?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 뭐 다세대, 빌라, 전원주택 이런 것도 하시죠. 오피스텔, 또 원룸 건물 있고. 근데 단독 주택 중에서도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원룸 건물 들어보셨어요? 원룸 건물. 원룸 건물은 주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왜?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에 세대 분할해 놓은 겁니다. 이런 단독주택의 원룸이나 상가주택은 주인은 하나지만 세대는 여러 개예요. 그 여러 개의 세대원들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돼 있겠죠. 그럼 뭐 그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대응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아파트 한 세대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이런 그 원룸 건물처럼 단독주택에 분리된 세대를 관리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범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회계 손실을 크게 끼치지 않는 이상 그 임대인들이 저한테 관리 계약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30동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관두시는 분이 있겠죠. 한두 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한두 분 또 들어오죠. 한 번에 30동이 훅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 그리고 사무실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처음에 전동 드라이버 하나면 다 해요.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이야. 집에 공구박스 하나씩 있죠. 그거 하나면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일은 공구가 하거든요. 사람이 안 하고. 하다 보면 좀 편하게 하려고 공구가 좀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임대인들한테 서비스하는 품목 중에 외주를 부르는 거를 줄여가요. 점점.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막히잖아요. 그럼 옛날에 하수급자 부르죠. 하수급자 부르면 기본이 7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요. 근데 저희가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주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장비를 삽니다. 스프링 기계를 사요. 인터넷에서 40만 원 주고. 그거 그냥 전원 누르고 발로 한번 밟으면 스프링이 왕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용법은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랑. 그래서 이제 화장실 막히면 누가 뚫어요? 저희가 직접 뚫어요. 빠르고 업자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세입자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니까 좋죠. 근데 하수구 뚫는 거 만약에 밑에 배관이 막히면 임대인이 하겠지만 대부분 세대에서 막히는 경우 많죠? 누가 해요? 누가 그 비용 들여서? 세입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 과실이니까. 어떤 데는 개 족발 주고 나무 뼈다고 뽕 넣은 다음에 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그냥 저희가 뜯어서 변기 다 뜯어가지고 다 뚫어주고 하거든요. 우리는 얼마 받냐? 한 5만 원 받아요. 세입자들한테. 본인 과실이니까. 근데
변기 뜯으면 기본 그냥 10만 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몇 번 뚫어주면 기계값 뽑아요. 몇 번 아니야. 몇 번 한 2, 3개월이면 그런 막힌 건수 많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 다시 돌아와서 상습 체납자, 장기간 연체, 연락 두절, 야반 도주 다 뭐예요? 돈 안 내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지만 정말 위험한 군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연락 두절? 예, 맞아요. 왜? 상습 체납자 뭐 문자 해다 보면은 답변 오죠. 그럼 살아 있잖아. 그죠? 살아 있잖아요. 장기간 연체. 장기간 연체도 여기서 상습 체납자로 가면은 살아 있지만 연락 두절되면 모르는 거예요. 또 야반 도주. 마음 편하지. 도망갔으니까 그냥 치우고 빨리 세놓으면 돼. 근데 연락 두절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자, 연락 두절돼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세대 딱 뚫어요. 따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범죄자 되는 범죄자. 뭘로? 주거 침입. 형사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 임차인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지고 그 초범인 경우에는 한 40만 원 나와요. 예. 제가 40만 원, 60만 원, 90만 원 내고 그 다음부터 안 따요. 아, 왜 맨날 따고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당신 세 번째 아니냐? 내일 알면 끄덕끄덕해 다. 범죄자까지 되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저는 절대 따지 마라. 예, 따지 마라고. 회사 다닐 땐 영업방해죄로 한번 또 100만 원 벌금 먹었거든요. 우리 그 위탁급식 업체라 소송 붙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민사 형사 해가지고 한 8건이 붙었어요. 소송건이. 근데 7건은 다 승소했는데 한 건 형사사건에서 영업방해로 해서 100만 원 벌금 맞았어. 회사에서 안 내주네? 무슨 경우야. 회사 일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복리후생비에서 식대로 털더라고. 그 100만 원 벌금 낸 거를.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따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순전히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 되고. 남아요. 이게 전과자는 아니야. 벌금형이기 때문에. 다 남는다고 기록에. 근데 연락두절인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한 친구가 그 월세를 안 내요. 월세를 안 내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름이 바른이에요. 바른 씨. 절대 바른 애가 아니죠. 바른 씨 오늘 월세 입금일이에요. 오늘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띵띵 웃어서 보냈어. 바른 씨 연락이 안 되네요. 뭐 지금 2개월째 미납 중인데 주세요. 그랬더니 입금할게요. 제가 이번에 당진 가니까 해결할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른 씨 월세 입금 좀 해주세요. 또 30일 1일 날 보냈어요. 일주일 있다가 이때부터 연락 두절이야. 이놈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뭐 당진 온 거 다 뻥이란 말이에요. 그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도 이제 안 받아. 문자에도 없어. 집에 찾아가야죠. 그죠? 집에 찾아가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봉인지 지금 바뀌었어요. 봉인지를 붙이고 옵니다. 연락 바랍니다 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붙여놨냐면 자, 얘가 만약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서. 지금 상습 체납자 장기간 연체하다가 연락이 두절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집안을 못 봤기 때문에 야반도주인지는 몰라. 근데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는 왔죠. 그러면 얘 생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3일 뒤에는 세대 차단 조치가 들어가며 경찰관 입회하에 본 세대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해서 붙여놓습니다. 다음 날 얘가 이 집에 왔으면 이게 떨어져 있을까요? 안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번호키입니다. 번호키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들어간다면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현관문이 있으면 이게 방문이잖아요. 그 번호키잖아요. 봉인지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예. 열고 들어가도 여기는 붙여놔도 여기는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일단 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저렇게 붙여놔요. 이틀 뒤에 갔어요. 떨어져 있네? 떨어지면 얘는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그때 되면 어떻게 하냐. 연락 두절까지 안 가고 살아있는 걸 확인을 했어. 집에 들어간 걸. 그러면 인터넷 방송사 있죠? 방송사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KT, LG, 뭐 CJ 헬로비전 많잖아요. 그 해당되는 방송사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인터넷하고 TV를 차단합니다. 호실만. 이해하셨어요? 왜 차단해요? 차단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얘가 내는 관리비에 이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냈으니까 끊어야지. 그죠? 예, 정당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끊으면 연락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답답한 애들은 와. 근데 그래도 아닌 애들은 안 와. 예,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명도소송이나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들어보셨죠?
점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명도소송 법적 절차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 우리가 뭉개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안 바꾸고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증금 없잖아. 그 손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민법이나 아니면은 그 계약서상에 차임이 몇 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3개월, 그죠? 네, 2개월짜리도 있고 계약서에는 통상 2개월로 돼 있죠. 그때 우리는 계약 종료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물어봐야겠죠. 얘는 2달째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방에는 출입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월세를 차임을 납부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자, 명도소송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저희가 달래보고 할까요?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인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딱 보면은 나오죠. 얘가 어떻게 될 건지 명도소송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여유가 있을 때, 없을 때는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명도소송 가면 기본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려요. 예? 연락이 되면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공시송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하면 기본 막 3달, 4달 걸려요.